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날 확률. 그건 0.00001%라고요. 하지만 만약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딱 하루, 딱 한 시간 생애 처음 방문한 그 카페에서 마주친다면 그건 확률이 아닙니다. 그건 운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대의 한 여인이 생애 마지막 순간 첫사랑과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73년 이른 봄. 강원도 작은 바닷가 마을에 은정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언제나 준호라는 소년이 있었죠. 가난했지만 꿈 많던 18 준호. 수줍지만 따뜻했던 17 은정. 두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 서울 유학 기회가 찾아옵니다. 은정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서울 가면 편지 쓸 거냐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개 껍데기로 만든 작은 목걸이. 준호가 직접 만든 것이었죠. 준호는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약속의 증표라고. 5년 안에 꼭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 그때 함께 저 바다를 보러 가자고. 은정은 눈물을 참으며 그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약속이냐고 물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약속이라고. 꼭 지키겠다고. 1973년 2월 28일. 준호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은정은 플랫폼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고 준호는 창문에 손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5년만 기다리라고. 꼭 돌아오겠다고. 기차가 사라진 뒤에도 은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 목걸이를 꼭 쥔 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5년이 50년이 될 줄은. 처음 1년은 편지가 왔습니다. 준호의 편지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은 복잡하고 정신없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은정은 그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매일 밤 꺼내 읽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편지가 뚝 끊겼습니다. 은정은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준호의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몰랐죠. 준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시간 서울. 준호는 빈손으로 쪽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투자한 사업은 실패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준호는 몇 번이나 펜을 들었지만 결국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은정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준호는 단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7년 은정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준호는 잊으라고.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라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웨딩드레스 안쪽 깊숙이 그 조개 껍데기 목걸이는 여전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은정이 그 목걸이를 단 하루도 떼지 않았다는 걸.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은정에게 잘해줬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은정의 마음 한구석엔 늘 그 바다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준호는 혼자 늙어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2015년 은정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정은 70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오랜만에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해온 그 목걸이를.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시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준호 역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은정은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서로의 안부도 모른 채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가을 72세가 된 준호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말기폐암. 치료를 해도 6개월. 길어야 1년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원 창밖의 바다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개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다면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은정이와 약속했던 그 바다. 50년 전 함께 가기로 했던 그곳.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보기로. 혹시 그곳에 서면 은정이의 얼굴이라도 더 선명하게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같은 하늘 아래 은정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은정은 대답했습니다. 옛날 생각도 하고 바람 좀 쐬러 간다고. 은정은 5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이젠 다 늙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약속했던 바다 혼자라도 보러 갈게. 2023년 11월 7일 준호와 은정은 서로도 모르는 사이 같은 날을 택했습니다. 같은 바다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은정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해안도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은정은 어디 잠깐 피할 곳을 찾았죠. 그때 눈에 들어온 작은 카페. 바다가 보이는 창. 은정은 생전 처음 보는 카페였습니다. 이 마을에 몇 번 왔었지만 이 카페는 본 적이 없었죠. 은정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은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어깨, 저 뒷모습,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차역에서 손 흔들던 그 어깨, 함께 걷던 그 뒷모습. 설마. 은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준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은정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 맞죠?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은정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이? 50년 만에 재회. 단 하나의 약속도 하지 않았고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는데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 생애 처음 찾아온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저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적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0.00001%. 하지만 그들에겐 운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카페에 자주 오냐고. 그래서 자신을 기다린 거냐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오늘이 처음이라고. 이 카페 평생 처음 와본다고.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매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한 만남도 아니었죠. 그저 50년 만에 같은 생각을 했고 같은 날을 택했고 같은 카페에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은정아, 나 사실 아프다고. 폐암이라고. 말기라고.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다고.
그 순간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6개월. 그게 남은 전부라는 걸. 준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속했던 바다를 보러 왔다고. 은정의 얼굴이라도 떠올리면서 조용히 떠나고 싶었다고.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고.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냐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가난해서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았다고. 은정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그때 은정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그 목걸이였습니다. 은정은 말했습니다. 이걸 50년 동안 간직했다고. 단 하루도 떼지 않았다고. 준호는 그 목걸이를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남은 시간 함께 하자고. 50년 만에 다시 잡은 손. 그 손은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50년 전 약속했던 바다에 섰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6개월이면 봄까진 볼 수 있겠다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벚꽃 필 때까진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은정은 다시 말했습니다. 50년은 못 만났지만 남은 시간은 하루도 놓치지 않겠다고. 준호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의 가족들은 괜찮겠냐고.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도 다 알고 있다고. 남은 인생은 엄마 마음대로 살라고 했다고. 그리고 은정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제안했습니다. 이제 데이트하자고. 17살 때 못한 거 전부 하자고. 준호는 웃었습니다. 70이 넘어서 하는 첫 데이트라고. 그렇게 두 사람의 6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첫눈 오기 전 두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준호는 어지러워했고 은정은 그런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이 17살에 자주 가던 붕어빵 가게도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두 사람은 붕어빵 하나를 사서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50년 전처럼 12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은정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은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춥지 않냐고.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은정만 따뜻하면 된다고. 크리스마스엔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소년 소녀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이 되자 준호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은정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준호에게 책을 읽어줬고 도시락을 싸와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다고. 우리 약속했던 그 바다. 은정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춥다고. 좀 이따가 가자고. 하지만 준호는 고집했습니다. 지금 가고 싶다고. 나중엔 못 갈 것 같다고. 은정은 알았습니다. 준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가자고. 2월의 차가운 바닷가. 두 사람은 두꺼운 담요를 덮고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준호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은정은 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은정이 물었습니다. 뭐가 고맙냐고.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다시 만나줘서. 6개월. 함께 해줘서. 은정도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고맙다고. 70평생 살면서 이 6개월이 제일 행복했다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날.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옥상 정원의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약속 하나만 더 해달라고. 은정이 물었습니다. 뭐냐고.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먼저 찾아가겠다고.
그러니 이번엔 은정이 기다려달라고.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약속이라고.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정아, 사랑해.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준호는 은정의 어깨에 천천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은정의 품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1월 7일. 다시 비가 내리는 날. 은정은 다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은정은 카운터에 말했습니다. 따뜻한 차 2잔 부탁한다고. 사장이 물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신데요? 은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2명이에요. 은정은 1년 전 그날처럼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빈 의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왔어. 비가 와서 우연히 들어온 척하면서 오늘도 좋은 날이네. 너랑 처음 만난 날처럼. 그립다, 준호야. 매일 그리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은정은 압니다. 사랑엔 나이가 없다는 걸. 50년을 기다렸고 6개월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은정에게 인생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나도 곧 갈게. 그때 약속대로 먼저 찾아와줘. 꼭 먼저 찾아와. 어떤 사랑은 길지 않아도 평생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은 6개월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직도 그 카페 창가에, 그 바다 너머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아직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나요?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시간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